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쪽지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현 시장에서 약간 시장의 컬러감이 바뀐 듯한 느낌 들으셨죠? 그럼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딱 알맞는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와, 이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방향성을 바꾸거나 또 컬러감을 확실히 바꿀 때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도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그 타이밍과 진입 포인트, 냉정한 분석 너무나 명확하게 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가히 말해 시청자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일 잘 긁어주실 수 있는 또 최고의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셨죠. 태봉 한유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3가지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3가지의 생방송 유망 종목이 최소 28%, 많게는 47%의 빨간불을 킨 만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현 시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가 급감하는 사이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상 최초죠.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쪽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하루기도 한데요. 우선 수급 보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보시면요. 일단 개인들의 매수 우위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외인과 개인의 순매도가 나타났고 오늘 그래도 기관에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나타나면서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간 피해가 가장 컸던 이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났던 하루입니다. 기관의 빈집 매수에 따라서 오늘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주의 급등 나타났고요. 거기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급등을 했죠. 특히나 에코프로머티가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오늘 반등도 나타났고요. 여기에 로봇과 우주항공 그리고 통신장비 그간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계속적으로 함께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의 오늘 순환 상승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이제 3분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코스닥 쪽에서의 반등의 지속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을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후장 낙폭 축소 후에 상승 전환했고요. 오늘은 뭐 방산이라든지 신재생 같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수출주 위주로의 오늘 순환매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네요. 대형 반도체 쏠림 완화 현상에 따라서 코스닥 특히나 중소형 성장주들의 낙수 효과가 오늘 현실로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종가 볼게요. 자, 코스피 플러스 1.62% 상승한 6,358선, 코스닥은 플러스 5.88% 상승한 780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지금 좀 어떠실까요? 코스닥이 이제 막 올라오고 코스피가 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내 종목의 포트의 비중은 어디에 더 많이 실려 있으실까요? 시장의 컬러감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일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현 시점에 제일 잘하는 전문가님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따 수익률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지난주에 딱 3개 얘기했거든요. 3개가 다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짜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자랑을 마음껏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제 좀 시장이 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공포감이 해소되고 있다. 약간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많이 지치셨었던 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약간 좀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지금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5월이나 6월 구간에서 뭐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손실폭이 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이제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맞대응을 하면서 지금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요, 약간 또 그냥 주식창을 덮어놓고 안 본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닌 구간에 왔고 이제 여기서 추세 전환이 하락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충분히 다시 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수많은 종목 그리고 끝없는 뉴스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기회를 찾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기회라는 거 뭐예요? 갈만한 종목을 우리가 매집하는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유민 대표님이 너무너무 그걸 잘 잡아드리고 있는 게 진짜 누구보다 시장의 흐름 빠르게 읽고요. 거기에 따라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게 저희가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하고 한번 가보죠. 지난주 이 자리입니다. 딱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뭐죠? 로봇이 이렇게 어떻게 갈 줄 알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한라캐스트 40.4%였고요. 한미반도체 250% 너무 좋은 가격에 잘 매도를 하셨죠. 사이맥스 보세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47%의 빨간불을 켜셨고요. 원익 IPS 111%, 삼성전기 178%, SK 이터닉스 35%, 알테오젠도 이 자리에서 바이오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28.3%의 빨간불 켜셨습니다. 현대모백스 183%, 두산테스나 413%, HD 현대에너지솔루션 254%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쉽지 않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 기회를 찾아드리고 어떻게 이 좋은 가격대에서 내가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디 쪽으로 돈이 어디 쪽으로 몰리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선물 종목이 올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과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또 그 세 가지 오늘 얘기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릴게요. 방송 시간 딱 40분 남았으니까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한유민 대표님과 현 시점 시장을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일단은 수익 리뷰할 때 저희가 종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1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요? 코스닥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번에 제가 주말에 부산에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 강연회 주제가 코스닥 빈집 찾기. 예, 그러한 빈집 찾기로 이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오늘 방송에서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코스닥이 월요일장부터 또 강하게 올랐고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 후반부터서도 계속 지금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코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오르는 주체가 기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관이 들어오는 매수세가 ETF 자금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고 이제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이 약간 사실 실적으로 말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PBR로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코스닥 PBR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 해서 뭐 기업들의 뭐 성장 모멘텀이나 다른 게 꺾인 건 아닌데 이제 또 중동 리스크 때문에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수급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또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쏠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좀 과도하게 밀렸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도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뭐 전력기기나 뭐 원자력, 조선, 방산, 뭐 다양한 로봇 섹터 등 다양한 쪽에 좀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또 ETF로 또 자금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자금이 뭐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러한 ETF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단기성으로 그냥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조금 지수를 하단으로 보고 코스닥에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빈집이 지금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너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시점에서 많이 밀렸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막 튀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딱 그 수급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엄청 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만 사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금 팔았어도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부터도 지켜봐도 전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을 주목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바이오와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주들을 볼 때 이제 금리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미국에서 이제 인상한다라는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의 악재로 좀 됐는데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금리 자체가 이미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7%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년물 같은 경우는 5.2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연준에서도 지금 약간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쉽게 뭐 많이 여러 차례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차례 정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 금리가 여기서 더 튀기보다는 저는 좀 지금이 피크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리스크가 또 해소가 된다면 빠르게 유가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헬스케어를 볼 때 우리가 결국에는 성장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로봇도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까지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과거의 이 기준금리와 국내 헬스케어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고점을 찍을 때가 바닥인 경우가 이렇게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장 금리는 올랐지만 기준금리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장 금리는 윗 레벨에 있다. 그러면 지금이 좀 바이오 섹터의 바닥 구간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바이오가 가려면 코스닥이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가 코스닥 종목들 뭐 로봇을 담아야 될지 2차 전지를 담아야 될지 뭐 바이오를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사실상 지수 추종하는 것도 분할적으로 담아가기 좋은 구간이다. 왜냐면은 이미 600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40선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탈을 하고 아래 꼬리 달고 7월 말 월봉이 딱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추종이나 이러한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와 확실하게 시장을 한 발 앞서는 그 전략을 명확하게 또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딱 보여드리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저희가 이 방송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찾아보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기회는 드립니다. 그 기회를 저희가 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방법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만큼의 빨간불 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 올려드릴 거니까요. 꼭 미리 입장하셔서 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릴 거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장중에 고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2교시 바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 이터닉스 한번 보죠. 정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도 그렇게 선전을 하더니 막 서킷 브레이커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졌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또다시 20%권의 또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한국판 IRA 뭐 이런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던데 어디까지 좀 갈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7월 14일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딱 네. 정확한 지점을 다 말씀드렸어요. 4만 원 초반대 오면 매수하셔라. 정확하게 4만 1,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 지점에서 딱 지지 라인이 요즘에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을 봤을 때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대 그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는 한 6만 원 근처까지 갔던 것 같은데 충분히 추가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유가가 좀 급등하는 상황에서 7월 초에 좀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태양광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만약에 유가가 빠지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만약에 유가가 더 빠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또 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유가를 계속 상방으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저점에서 잡을 거를 기다리는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략해드리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 종목들을 제가 OCI 홀딩스까지 이제 좀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54%의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올랐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또 많이 내려와 있는데 오늘도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기업들의 뭐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가가 빠지면은 또 세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사이맥스가 일주일 만에 뭐 한 47% 정도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이 종목만 올랐다고 생각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좋은 종목이니까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지난주 제가 방송이 나오고 다음 날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엔 반도체와 로봇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고점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계속 나오니까 네. 가는 종목들은 다시 가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라캐스트도 지난주 이제 제가 로봇 관련주로 토픽 종목 말씀드린 종목 이제 일주일 만에 40%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40%가 올랐는데도 전고점 대비 여전히 지금 배고픕니다. 근데 제가 로봇주들이 요즘에 탄력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로봇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하게 이게 실적이 또 되는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로봇 섹터들이 이때 수익률이 나면은 또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실적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홀딩해야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로봇 섹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28% 정도 상승 중인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을 보니까요. 일단은 뭐 바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바이오를 지켜보시면은 네. 좀 분할적으로 눌렸을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바닥은 다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뭐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날은 수급이 이동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가 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눌릴 때는 신규로 진입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인상이 여기가 지금 끝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바이오는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익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십 %의 빨간불을 켜고 아무리 지난주 이 시간대의 흐름이 안 좋았다고 해도 명확한 매수의 진입 포인트를 잘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의 빨간불을 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수익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만큼 수익이 났다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 포인트에 우리가 종목을 들어갔으며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현 시점 신규적으로 접근해도 또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의문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난 종목들에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상승일표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러한 흐름 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원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워낙에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의 원전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9월에 이제 SMR 관련해서 특별법 시행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니 원전주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기간 조정 많이 지금 길었잖아요. 꽤나 네. 많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반기에는 다시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번에 이제 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네.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뭐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뭐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 뭐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가 됐다. 그러면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까? 뭐라는 다양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저는 해소는 됐다 생각해요. 물론 계속 이러한 뭐 부정론은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AI 투자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네.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섹터가 쉬어갈 때 우리가 그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AI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AI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 기자재 시장이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원자력 섹터들의 종목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아시면 좋은 게 다 원자력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발전소 기자재, 뭐 가스터빈이나 다르한 뭐 비상 발전기나 뭐 이러한 기자재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AI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서 지금 저밸류에이션 구간에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자력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특징적으로 가져왔는데 이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자, 월봉 차트상 지금 20선에 딱 지지받고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저는 월봉 차트상의 20선은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N자형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좀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닌가 우려감이 있으셨을 텐데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신규로 진입하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특징주로는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린 종목인데 사실 공략해드리고 조금 많이 밀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한 17%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손실폭을 많이 좀 이제 확 이제 줄였죠. 네. 줄인 상황인데 의미 있게 오늘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요, 실적이 꺾이지 않았어요. 실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이건 좀 사실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요 거의 잠겨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도 없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크게 뭐 거래량이 붙지 않아도 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BHI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도 전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 담아두시고, 이제 이렇게 급등 나온 날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눌림목이 딱 발생한 날, 그런 날 네. 이제 들어가시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AI 인프라라는 공동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빠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원전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9월에 SMR 관련한 특별법 시행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원전 확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급망이랑 이런 또 이 제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수하게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분명적으로 오를 수 있는 테마인 건 맞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같은 종목도 다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은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를 좀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원전 관련해서 현 시점 가장 매력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올리시면 바로 한번 인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이 바로 빠르게 올려주셨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매매를 안 하셔도 이 종목이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디에 선에서 가장 또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시잖아요. 자, 종목이랑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 다 가려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우선 종목명 확인하시고 계속적으로 주식 공부방에서 이런 투자 전략이랑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원전 관련해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이 종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원전 관련해서 매력적인 종목.
아, 이 종목이요. 이거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원전주인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가장 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고 네. 수급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올 때 급등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일단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 발전소 기자재로 그냥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토픽 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기기와 산업용 초전 탱크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 그리고 가스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화공기기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종 친환경 에너지 초전 저장 탱크를 설계해서 제작하고 플랜트 신설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AI 수요가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발전소나 플랜트 건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러한 기자재들의 납품이나 그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제 딱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 PER 이 기업의 PER 차트예요. 네. 근데 PER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역사적인 저점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실적은 좋은데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예를 들면 실적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PER 네. 차트를 보면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최저점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토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적을 보시면요. 자, 매출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자,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자체가 좋은데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꺾이지 않았는데 그냥 수급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픽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자, 최근에 2026년 초반 2026년 3월 전쟁 터지기 이전에 고점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을 넘었던 기업이 지금 2만 원 초반에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뭐 반토막의 그 이상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좀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왜 수급이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자체가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거의 잠겨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이유를 보면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바닥 구간에서 담아가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방에서 이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참으로 매력이 있는데 기왕이면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 특히나 이거는 원전의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었을 때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승률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고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수많은 종목들 사이에서도 이게 오르겠다라고 콕 집었던 종목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한라캐스트, 사이맥스, 알테오젠 3개 얘기하셨는데 3가지 다 올랐죠. 이 제2의 한라캐스트, 사이맥스, 알테오젠 같은 종목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원전 관련해서의 종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가 더 궁금합니다. 지금 2주 연속 가지고 오는 쪽이 로봇이에요, 대표님. 이게 제가 보니까 역사적 가단 레벨까지 코스닥이 내려갔을 때 이제 7월에서 8월에 반등 기미가 보일 때 끌고 올라갔던 게 사실 로봇이더라고요. 또 오늘 흐름도 투심이 많이 개선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아직 뚜렷한 실적이 찍히지 않는 쪽도 로봇은 맞아요. 하지만 요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외국산의 첨단 로봇 수입을 이제 금지한다. 뭐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대폭 사업을 확대한다.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유디트리도 또 상장을 한다고 해요. 네. 뭐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 이젠 진짜 가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흐름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딱 왜 지난주에도 가져왔는데 또 가져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는 그 선두를 로봇이 시작했다.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그래도 코스닥의 약간 좀 터줏대감들인데 로봇이 먼저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반기에 저는 로봇이 코스닥을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분위기상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유니트리의 IPO가 지금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좀 9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로봇에 대한 또 이제 약간 기업 가치들이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AI 산업이 계속 간다라고 전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클이나 오히려 AI 인프라 사이클보다 더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저는 로봇은 지금 실적이 찍히지 않아도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5년부터 뭐 거의 1년 동안 로봇 섹터들의 상승률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 고점을 찍고 사실상 주가는 거의 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2025년 상승 구간 전 그 정도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부터 조금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좀 급등한 종목도 있고 아직 못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 섹터의 제가 특징을 보면요. 딱 이 로봇 섹터가 강세가 나올 때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종목별로 튀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면서 작년에 어땠는 줄 아세요? 그 청소기 로봇들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갈 때는 그 청소기 로봇 자체도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로봇 섹터가 지금 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로봇 투자와 M&A를 앞으로 더 지속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좀 중소형 기업들 뭐 부품주들라든가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매출이 뭐 확 눈에 띄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지금 충분히 성장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약간 로봇을 안보로 묶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산을 규제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는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뭐 미국과 중국을 앞서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현대차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 뭐 로봇 부품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또 반사이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됐을 때 이제 매출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로봇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9월에 좀 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8월 중순이 지나면 실적 시즌이 끝나요. 네. 그러면은 실적 모멘텀이 좀 눌리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성장 모멘텀을 또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보다 오히려 실적 시즌이 끝나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로봇 섹터들의 종목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로는 로보티즈를 가져왔는데요. 로보티즈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딱 24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장 딱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 로봇 추세를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이격도가 다 좁혀지면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입니다.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거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 네.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계속 많이 밀려 내려오길래 어디까지 밀리나 이제 좀 바닥을 체크하려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이 계속 꺾여 내려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게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로봇 모멘텀이 받쳐 있는 상황에서 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좁혀지는 상황에 그냥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은 충분히 로봇 모멘텀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네. 방송에서 원익홀딩스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반등의 시작이 왔다. 그래서 좀 기다리신 만큼 빨리 팔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이런 중요한 자리들 4만 원, 3만 원, 5천 원, 4만 원 이런 구간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자체가 막 좋게 찍히는 업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외국산 사실 첨단 로봇 수입 금지했다. 우리 국내에는 반사에게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지금 유니트리뿐만이 아니고 비아디 같은 데서도 로봇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대형 이벤트들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봇주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이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기다린 만큼 조정이 셌던 만큼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로봇을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하셨고 가장 매력적이고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바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바라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을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하셨고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반도체 전에는 로봇의 왕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랑 가격 전략 투자 포인트는 가려놨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매 안 하시더라도 지금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요. 바로 종목명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 하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로봇주를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 종목이네요, 대표님. 네.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너무나 넘사벽의 수익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대표적인 종목 하나잖아요. 네. 제가 이거 400% 수익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또 들어가도 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세요. 400% 수익 난 거 제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오늘 왜 갖고 왔냐면 이 기업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기업이어가지고 이 기업의 수급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됐다. 다시. 네, 다시 와. 시작됐다. 저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기업이 사실은 좀 저는 작년에 제가 공략해드렸을 때가 딱 네. 시점이 그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업에 하는 일들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관심이 있어요. 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제조를 하는데 이 기업의 특징이 이 조선 용접에 특화된 협동 용접 로봇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상 조선 이쪽에서 이제 요즘에 용접 로봇들이 대부분 하는 거 아세요? 그 되게 세밀한 부분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데 네. 좀 전체적인 블록 용접 같은 경우는 이 용접 로봇이. 로봇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국 마르스가 프로젝트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행이 됐을 경우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비싼 미국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러한 용접 로봇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장 자동화 솔루션과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가 프로젝트 시행 후에 국내 대형 조선사가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로봇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이러한 협동 로봇들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모멘텀이 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 기업을 요즘에 딱 느낀 게 요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잠겨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올라오면서. 근데 이제 과거를 보시면은 이 급등 랠리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조금씩 매집하는 이런 구간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에 지금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작년 박스권 구간 상단 정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횡보를 거치다가 이러한 급등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요 종목을 이제 로봇 탑픽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작년에 400% 수익이 너무 제가 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의 또 수익을 볼 때가 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렸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지금의 이 어려운 시장 같이 돌파하고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4교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원전도 얘기했고 로봇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은 또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역시, 네. 근데 제가 네. 요즘에 좀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거는 맞는데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반도체 소부장을 보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코스닥을 보자고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 평탄화 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웨이퍼 세정 시스템, 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 공정에 사용되는 이 연마제를 또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 CMP 장비 및 소재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오늘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밀렸던 부분이 뭐냐면 네. 창신 메모리가 이번에 IPO에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생산 라인을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공급망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역시 이번에 또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생산 라인을 늘린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늘리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이 여기서 더 수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늘려야 장비가 들어가고 이러한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자체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너무 탄탄해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좋은 만큼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었던 상황에서 약간 밸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고밸류 아니야라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오면서 이것도 지금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조차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이제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2배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한번 이 기업의 규모가 커졌잖아. 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성장을 한 상황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이렇게 괜찮고 펀더멘탈이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 저는 여기 고점일 때도 사실 고밸류라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제 조금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이제 12개월 선행 PR로 봤을 때 30배에서 40배 그 이상도 받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 부근에서도 한 20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10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PER, 선행 PR이 10배 정도다라고 하면은 전 충분히 이제 접근해봐도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딱 좋은 자리 아닙니까? 갭상승해서 돌파를 해놓고 네. 딱 눌림목이 발생한 딱 시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공부방에서 이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선 반도체 웨이퍼, 이게 평탄한 게 미세 공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종목이다. 특히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설 확대라든지 투자에 관련한 설비 확대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죠. 반도체 소부장 현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하셨고 실적 역시나 괜찮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히 다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꼭 이 시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왕이시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